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광원이고요. 건국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 EBS 진학상담실에서 진학상담위원, 그리고 한국대학교교육에서 대입상담위원을 지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와 경희대에서 입학사정관을 했고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을 보시는 분들은 두 분이나 세 분 정도인데, 일단은 그 학과 교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입학처에서 입학 업무를 담당하는 전임 입학사정관, 교수님과 전임 입학사정관을 함께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교수님들께서만 보시는 경우도 있다. 수능 점수나 학생부 내신 점수로만 뽑는다면 사람이 필요가 없겠죠. 선발하는 인원이. 하지만 이건 학생들의 종합적인 모습을 보고 뽑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업에서 인사부서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훌륭한 신입사원을 뽑는 것처럼 대학에서도 잠재력이 있고 뽑아놓으면 대학 생활도 잘 할 것 같은 학생을 전문적으로 뽑는 전문가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싶습니다. 네. 학생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질문을 하는 인적성 기반의 일반 면접이 있고요. 미리 대학에서 물어볼 제시문을 한 3, 4개 정도 준비를 해서 그거를 이제 학생들이 오면은 제공을 하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제시문 기반 면접이 있고요. 의대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MMI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미니 면접을 여러 개를 하는 겁니다. 방을 5개 정도 있으면은 첫 번째 방에 가서 면접하고,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방으로 여러 방에서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여러 주제를 가지고 하는 그런 MMI 면접이 있고요. 인성을 좀 중요시하는 교대 같은 경우는 집단 토론 면접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면접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갖는 학생들이 있어서 일부 대학에서는 배려 차원에서 예상 질문을 10개나 15개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이것 중에서 물어볼 거예요 라는 대학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학업 역량. 이 학생이 대학 와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이 전공 적합성. 이 학생이 정말 이 학과를 오고 싶어 하는 학생인가? 발전 가능성. 이 학생은 뭘 해도 책임감 있고 뭔가 아웃풋을 남다르게 낼 수 있겠다. 무엇보다 요즘에는 인성이 강조되죠. 예전에 의대 면접은 다 수학, 과학을 묻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수학, 과학 묻지 않습니다. 인성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서 MMI 면접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 4가지를 중점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학마다 배점은 퍼센티지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학생들의 이렇게 다양한 활동과 교내 성실하게 활동했는지 이런 부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을 조금 더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면접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끝으로 자신의 포부를 밝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싶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했더니 없는데요. 네. 여러분이면 어떤 느낌인가요? 뭐 대학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 관심이 없구나. 뭐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필살기다 그렇죠. 생각을 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A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A 다시를 답하는 경우가 있죠. B를 답하거나 그렇죠. 물어본 거에 대한 정확한 답 음. 해주는 친구 딱 보면은 이 친구는 합격하겠구나, 그런 느낌 많이 듭니다. 학생회장을 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이 왜 학생회장이 출마를 했고,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고, 무엇을 보고 배우고 느꼈는지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는 질문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저거는 생각해도 아예 모르는 거야. 그런 부분은 교수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 했는데 제가 입학하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 잠시 시간을 주시면 제가 생각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답변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알 것 같아. 그래서 시간을 확보했어. 알면은 상관없는데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 거예요. 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안 나지만 그것에 관련된 에피소드나 자신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간접적으로 답을 하면서 빠져나가는 방법. 초반에는 그럴 경우 좀 긍정적으로 답변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학 들어가면 더 열심히 그 분야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 단점은
말이 떨리기 때문에 감점이 아니라 그로 인한 파생적인 부분 때문에 면접을 잘 못 본 케이스는 있는 것 같아요. 떨리더라도 자기가 생각하고 답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은 교수님도 말 잘하는 학생을 뽑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떨림 가운데서도 자신의 경험과 진정성을 표현하시면 충분히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10명을 뽑는다. 쭉 서류 점수했을 때 10등. 그 10등 위아래는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30%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합격할 거라 생각했는데 면접으로 떨어진 학생도 있고 불합격할 것 같은데 합격하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가끔은 꼴찌로 생각했던 친구도 있는데 정말 면접 때 서류에서 표현하지 못한 부분을 보여줘가지고 합격한 사례도 있어요. 교수님께서 질문을 곤충의 배 모양을 딱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이 곤충의 특징이 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 딱 배 모양을 보고 저런 곤충은 습지에서 무엇을 먹으면서 자라는 곤충들의 배 모양의 특징입니다. 그걸 딱 들으면 교수님이 어떤 생각했어요? 와, 진짜 지원자 중에서 최고야. 깊이 있게 그 분야에 관심이 있어야지 그런 내공이 나온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쭉 써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뭘 들었고, 내가 뭘 좋았고, 뭘 싫었고, 그거를 학생부와 같이 보면서 하라고, 준비하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출문제를 분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대학 3년에서 5년 기출문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예상 질문 및 답변서를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답변서는 1분 정도 분량으로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과 같은 모의 면접을 하면 좋습니다. 영상을 촬영을 하면 더 효과가 좋겠죠. 그렇게 되면 자신의 모습을 끝나고도 잘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하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면접 밸런스 게임이라고 면접관 조금이라도 더 선호하는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서 네. 했습니다. A 학생은 고려대를 지원해놓고 자기소개서에 고려대라고 쓴 B 학생은 고려대를 지원해놓고 자기소개서에 연세대라고 쓴 학생. 하나, 둘, 셋. 이건 오타고는 할 수 있는데 연대 뭐지? 그런 생각이 그쵸 들죠. 그럼 저는 그런 학생 봤어요. 다른 대학 쓴 거 그냥 그렇지. 컨트롤 C 컨트롤 V해서 넣었구나. 평가자 입장에서 기분이 안 썩- 좋죠. 네, 그렇죠. 좋지는 뭐지? 않습니다. 나를 뭘로 보고 네. 라는 건 아니지만 네. 기분이 안 좋죠. 네. A 학생은 트레이닝 입고 있거나 너무 과하게 신경 쓰지 않은 학생은 팩트가 지나고 과하게 신경을 쓰는 학생. 어렵네요. 그래도 저는 답이 나왔습니다. 저도요. 하나, 둘, 셋. B 학생은 노력은 했잖아요. 네. 네, 과하게 노력을 해서 핀트를 잘못 맞춰서 그랬지. 네. A 학생은 전공 지식이 부족한데 성적이 좋은 학생이고 B 학생은 전공 지식이 풍부한데 성적이 낮은 학생. 하나, 둘, 셋. 잘하네요. 다르시네요. A. 전공 적합성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높은 성적을 주고 싶습니다. 왜냐? 1단계를 통과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기본은 된 학생으로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께서 이 학과에 꼭 오고 싶은 학생을 높게 평가를 하고 싶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대학은 학업을 하는 곳이거든요. 실제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전공 적합성을 강하게 한번 전형에서 부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특히 영어 수업 같은 경우는 못 따라가는 학생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공계열이 더 이런 현상이 많아요. 인문계열은 다른 교양 과목이나 그런 부분이 따라가기가 좀 편한데 이공계열인데 기계 로봇은 정말 좋아. 근데 로봇 좋아하는 거랑 기본적으로 학술적으로 들어가는 건 힘들거든요. 어느 정도의 학업 능력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면접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렸는데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면접은 사람 대 사람의 일이라는 거, 일방적으로 누구 앞에서 발표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면접관 눈 보시고 너무 긴장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궁금하신 면접에 대해서 질의응답하고 또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실전 어떻게 면접이 진행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디테일하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전과 같이 구성을 했고요.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두 학생을 초청해서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면접이 언제세요? 저 내일 봐요. 내일. 안녕하세요. 저는 나루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박민경이라고 합니다. 저의 내신은 1학년 때는 거의 6점대에 머물고 있고 2학년 때, 3학년 때는 2점 초반대 정도의 내신을 찍었습니다. 저는 대구 가톨릭대, 상명대, 선문대를 간호학과로 수시로 지원한 상태입니다. 수업은 1번 학생 들어오실게요.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오시는 길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정말 편안하게 왔습니다. 네. 간단하게 지원자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까지 적극적인 사고로 부족한 점을 채워왔는데요. 고등학교 재학 중에 하임리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부족한 점이 있을 때에는 저는 선생님과 친구들께 피드백을 구하며 이를 고쳐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알게 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부족한 점을 채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올바른 사고와 주변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순간들이 오면 저는 다른 학우들과 함께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여 임할 것입니다. 좀 편안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네. 1학년 때 성적이 좀 2학년, 3학년에 비해서 조금 과도하게 안 좋은 것 같거든요. 1학년 때는 저는 막연하게 간호사라는 꿈만 꾸며 방황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2학년 때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이때 열심히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 싸우는 의료진 분들을 보며 다시 한번 간호사라는 꿈을 되새기게 되었고 다시 열심히 나아가면서 공부를 하여 이렇게 성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본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일이 있든 열정적으로 그 일에 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잘 마무리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사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동아리에서 저희가 약품 분석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화학약품 중 전개액이 톨루엔이라는 휘발성을 가진 물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휘발성인지를 모른 채 저희는 구멍을 막지 않아서 실험을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고찰을 통해서 이 톨루엔이 휘발성 물질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것의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며 이 실험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실험들을 할 때는 화학약품들을 꼼꼼하게 조사하고 분석하며 다시는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공부하였습니다. 좋습니다. 3학년 1학기 때는 특히 봉사를 보통 많이 못하는데 영어재능기부 봉사를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전래동화나 위인전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잠시만 생각할게요. 네. 아니면 본인이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학년 때 국제 동아리를 하며 캄보디아의 학교를 담은 영상을 보고 아이들이 한국 동화를 읽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에 저는 인상이 깊었고 봉사를 하기 위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간호사 중에서 특별히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하고 싶다고 하게 됐는데 혹시 응급실 간호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나요? 응급실에 실려온 간호사분들이 환자를 체크하고 의사분들께 바로 노티드리는 그런 업무를 일단 기본적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줄곧 제가 물 같다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물은 앞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한 방향을 향해 계속 흘러갑니다. 저도 난간이 있더라도 부딪히지 않고 계속 간호사라는 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불합격이에요. 전 들어오자마자 너무 불안해 보여요. 아이가 준비가 안 되면 내 스스로 불안하잖아요. 그게 너무 표출됐고 눈빛이 너무 흔들리고 그럴 때부터 약간 자신 없어 보이고. 민경 학생 면접 보니까 어땠어요? 너무 떨려서 무슨 말 했는지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일단 태도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좀 자신감을 충분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깜빡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전개 톨루엔이 눈을 마주치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도 보는 것 같고 나도 보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한 지점을 정해서 계속 응시하고 이쪽 봐주고 저쪽 봐주고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너무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면접위원들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표현하기 원하거든요. 자신감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자기 전공에 대한 준비나 연구가 부족했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첫 인상을 좋게 줘야 되거든요. 근데 첫 질문이 보통 자기소개해보세요. 그때 점수를 50점 이상 먹고 시작해야 돼요.
자기소개 목적은 자신의 장점을 어필을 하는 건데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인성하고 발전 가능성 이 4가지 포인트를 잘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예상 질문 및 답변서의 핵심은 한번 좀 써보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1학년에 비해서 이제 2학년 때 성적이 많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도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럴 때는 충분히 자랑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응급실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네, 응급실에 실려온 간호사분들이 환자를 체크하고 충분치 못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이 분야에 관심이 있고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고 나는 대학 가서 공부를 할 것이고 커리어도 쌓아가고 싶다라고 해주면 좋겠어요. 더 붙이자면 3학년 1학기 때 봉사활동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심을 이렇게 하게 돼요. 이 아이가 진짜 했을까? 직접 했을까? 그래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이제 제대로 못 하셨어요. 잠시만요. 네. 그러면 신뢰가 조금 떨어져요. 본인의 학생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는 본인이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민경 학생은 이제 답변할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에 대해서 답을 딱 하고 부연 설명을 구체적으로 최소 30초는 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모의 면접은 오늘 처음 해본 것인데요. 안 떨릴 줄 알았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심장이 진짜 튀어나올 것 같고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면접 전에 꼭 이렇게 선생님분들을 모셔서 실제 면접처럼 모의 면접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학생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고등학교 3학년 유진영입니다. 저는 현재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간호학과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하였고 면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시는 길은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다양한 임상을 접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한 세계화된 간호사가 되고 싶은 유진영입니다. 세계화된 간호사는 어떤 간호사를 의미하는 겁니까? 국제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의미를 뜻하는데요. 저는 모든 세계가 다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여서 국제 간호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국제 간호사가 갖춰야 할 역량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양한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에는 딱 특정 질병만 있는데 해외에는 저희 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의 치료법에 대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를 한 경험이나 누군가를 도와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요양병원 봉사활동을 주기적으로 하였는데요. 어르신들 급식, 배식 같은 거 도와드리고 말동무 되어드리는 활동을 주로 하였고 휠체어도 이렇게 끌면서 약간 산책 같은 것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케어센터, 요양원 같은 곳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일단 치료해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일단 환자분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그 라포를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민정 결과가 2회가 있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온라인 수업 기간이었는데 시험 기간이어서 제가 밤늦게까지 과도한 욕심에 공부를 한다고 했다가 아침에 수업에 들어갔을 때 돌아가지고 제가 출석 체크를 하지 못해서 결과가 생겼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그 이후로부터는 생활 패턴 완전히 바꾸어서 공부를 해서 3학년 때는 그 완전히 극복하였습니다. 3학년 독서 수업 시간에 보면 한국과 미국의 간호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 관련 두 나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서는 되게 간호사를 존경해 주시고 약간 그런 문화가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의사보다 살짝 아래에 위치한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그 직장 문화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PCR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편리보다 환경을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 한 30초 정도라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인간의 편리를 중시를 하게 되면 환경이 더더욱 안 좋아지는 건 현실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다는 것을 되게 현실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대응 방안들이 어떤 것들을 제시를 했나요? 텀블러 사용하기와 같은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대안책으로 말해주었습니다. 혹시 텀블러 이외에는 비닐봉투 사용하지 않기요. 네. 면접 시간 5분 남았습니다.
다수와 소수의 의견이 이제 절충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쪽이 약간 양보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절충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발표를 했다고 해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던진 거고,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간호사라는 꿈을 갖게 된 이래로 위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위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된다면 저희 꿈을 펼칠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네.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대학생은 뭐 굉장히 빠르고 적극적인 노력인데 그게 약간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약간 부담스러웠어요. 또 하나는 답변마다 구체성이 굉장히 좀 떨어져서 구체적으로요. 그다음 예를 들어주세요.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좀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2차 질문, 3차 질문 하면은 깊이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답변에 대한 깊이가 없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많이 떨렸고 예상했던 질문 외 질문이 나와가지고 당황했습니다. 별로 안 떨려 보여서. 아 진짜요? 네, 되게 강단이 있는 친구구나 그런 아.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말을 잘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을 했을 때 약간 생각이 안 나거나 그럴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말들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성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 거야. 근데 그 답의 퀄리티가 낮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소개를 해보세요라고 이제 질문을 제가 던졌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추상적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한 세계화된 간호사가 되고 싶은 유진영입니다. 왜 간호사가 되기로 했고 그 중에서도 왜 국제적인 간호사가 되기로 생각을 했고 표현을 해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간호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자체에 왜 그런 직장 문화의 차이가 있냐가 들어간 걸 수도 있는데 답이 직장 문화의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이런 문화 자체가 이제 달라졌냐까지 답을 하면은 상당히 이제 높은 점수를 받는 거고, 이거는 좋은 점수를 원래 받을 수가 있거든. 본인이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이 있는 거니까. 본인이 PCR에 대해서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답변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고민 없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사람이 약간 당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개 이상이 그렇다 그러면은 진정성 있게 준비하지 않았다. 성의가 없거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안 했는데 넣어준 거야. 평가 절하해야겠다 생각을 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계속 저희 나라라고 있거든요. 저희 나라와 미국이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언어 습관 그런 것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나갈 때 뒷모습도 학생의 모습이거든요. 진영 학생은 스스로 면접을 못 봤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는 거야. 교수 잘 있어. 이게 말려드는 거지. 평가는 끝까지 하는 거거든요. 잘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단 피드백 해주신 내용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남은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말 속도도 느리게 하고 태도 같은 거 다 고쳐서 꼭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버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오늘은 전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을 한 학종의 신분들을 모시고 면접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했었는지 면접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옆에서 학종의 신 할 때 계속 키득키득 웃으신 세 분. 네. 오랜만에 보는데요. 한번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2학번 박영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2학번 이정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22학번 오원준이라고 합니다. 1년이 지났고 이제는 선배가 됐으니까 우리 그때 면접에 대한 것을 한번 회상을 해보자면, 일단 한준 학생 같은 경우 연대고대 면접 다 봤잖아요. 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었죠? 결과가 이제 연대는 예비 3번, 고대는 최저 불합. 학업 우수형, 최저 불합으로. 그래도 여튼 둘 다 면접을 준비하고 봤었던 경우. 청윤 학생은? 저는 중앙대학교는 수석으로 붙었고 그렇죠. 그걸 면접을 받고. 네, 그리고 경희대는 레오느레상스 예비 81이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면접 보지 않은 성대 서류 100전형. 네.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는. 네. 그렇죠. 친구는? 저는 중앙대학교 다빈치형인데 저것도 면접. 면접이었고 예비 3번을 받고 1차 수업을 했고 그다음에 경희대학교 레오 르네상스 전형 예비 15번을 받고
이제 예비 9번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이건 예비 10번에서 이제 3차 추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중앙대를 지금 현재 다니고 있어요. 네. 학교별로 한번 면접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우리 연대는 재시문 기반 면접이죠. 네. 네, 어떻게 진행됐어요? 일단 먼저 건물을 따라 올라가면 한 5분 정도 대기하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호텔방에 감금이 돼서 호텔방에 감금이 돼서 이제 안에 있는 조교분의 그 안내에 안내를 따라 받아? QR 찍고 8분 동안 이제 열심히 읽고 정리하고 다시 8분 지나면 바로 녹화 시작되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문제 풀고 그런 게 이제 연대에 있는 재시문 면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재시문 기반 면접이라고 하더라도 가끔씩 서류 기반 면접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어땠어요? 일단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게 재시문에 있는 문제들을 먼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남았다 하면 자기가 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진행해도 되고 자기소개서나 생기부에 대해서 좀 더 어필을 해도 돼서 저는 2분 정도 남았길래 제 자기소개서 내용을 좀 더 어필을 했습니다. 근데 고대는 비대면이지만 조금 연대하고 달랐잖아요. 네. 좀 고대의 면접은 좀 어땠어요? 고대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연대 면접과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연대 면접에서는 비디오를 녹화를 해서 여러 명의 입학사정관님께서 보고 평가하시는 거라면 고대 면접은 태블릿을 통해서 입학사정관 2분과 실시간으로 면접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면접은 문제를 받고 푸는 시간 8분 정도에 이동 시간과 여러 가지 대기 시간을 포함해서 한 20-30분 정도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대면이어도 여튼 대기실이 있잖아요. 네. 좀 대기실 분위기는 어때요? 뭔가 다들 자기 살기 바쁘다 이런. 그러면 둘 다 연대고대는 여튼 비대면 면접을 한 거예요. 혹시 어려운 점은 있었을까? 이게 녹화하다 보니까 제가 말한 거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이 없어서 내가 맞게 말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약간 의심? 그런 게 좀 있었고 고대 같은 경우는 딱히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네. 그러면 연대 면접하고 고대 면접은 똑같은 재시문 기반 면접이어도 직접 해봤으니까 어떤 차이가 조금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연대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순수 과학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통합과학, 물화생지원, 또 물화생지 2과목 이 범위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과학 플러스 인문이라 해서 재시문이 주어질 때 그 과학 지문 사이에 약간 인문적인 지문이 섞여 있고 그거에 관해서 이제 뭐 한 단어로 정리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고려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서 선행학습 결과 그거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고대는 면접관이 비대면 면접이어도 있었으니까 뭐 지원 동기나 이런 서류 기반 면접도 질문이 들어왔다 이랬잖아요. 네. 질문을 좀 받았나요? 네, 이제 질문 받은 것 중 하나가 제가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 되게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왜 이렇게 낮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대답했어요? 진부하긴 하지만 그때는 제가 아직 진로를 찾지 못해서 약간 방황하던 시기였다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자, 우리 재시문 기반 면접 준비하면 친구들이 여름방학 때부터 물어보는 게 이걸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하나요? 재시문 기반 면접 대비는 그냥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연대 같은 경우는 순수 과학에 대한 걸 물어보다 보니까 이 수능을 보기 전부터 약간 조금씩이라도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과학적 지식들이 잘 쌓여 있는지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대 같은 경우는 수능을 보고 난 후에도 충분히 준비를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수능 끝나고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재시문 기반 면접은 핵심 개념어를 누가 얼마나 잘 구사하느냐의 문제라고 보여져.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보다 얼마나 그 질문에 적합한 단어와 개념을 정확하게 잘 썼느냐. 그게 재시문 기반 면접에서는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포인트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재시문 기반 면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서류 기반 면접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중앙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중앙대 다빈치 전형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일단 자소서 관련 내용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중앙대가 좀 생기부에서 조금 더 적고 싶은 걸 적게 했었어요. 그 자율문항에. 그래서 거기에 썼던 그 자소서 내용이랑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같이 생기부에 있던 것 기반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러한 서류 기반 면접은 7, 8분 이내. 네. 면접관은 보통 2분 정도가 들어오시고 보통 이게 노멀한 서류 기반 면접 패턴이잖아요. 맞아요. 거의 그 패턴대로. 네. 영훈 학생은? 저도 똑같은
같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1차 합격하면 면접 장소를 조회하게 해주는데 이제 별로 안 기다리고 그냥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냥 짧게 면접 대기실에 있다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한 3, 40분 있었다. 3, 40분 정도? 들었다. 그때 거기 대기실의 분위기 좀 어땠어요? 저희가 몇 시쯤에 그 면접을 볼 거다라고 이미 중간에서 알려주니까 이제 다음 분들이 이제 또 들어오다 보면 이제 좀 집중력이 깨지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시는 분도 가시고 그러니까 조금 네, 어수선했던 것 같아요. 혹시 중앙대랑 경희대는 면접 분위기의 차이가 좀 있었니? 저는 이제 경희대를 먼저 보고 왔는데 경희대는 예상보다 되게 많이 나긋나긋하셔서 좀 긴장이 풀렸는데 중앙대도 약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갔는데 저는 눈길도 별로 안 주시고 되게 진지하게 너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거기서 좀 주눅이 들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중앙대는 조금 딥하게 이 실험을 했어? 오류는 뭐야?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하는 지금 정인이도 그랬나? 네, 저도 그랬는데 그 3번 자기소개서 문항에 넛지 이론의 장점을 썼었어요. 그 장점만 썼는데 단점은 뭐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냥 그렇게 계속 이어서 해나갔던 것 같아요. 영훈 학생은 좀 어땠는데? 생기부대 제시문 면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분은 약간 분위기 풀어주시는 분이고 한 분은 되게 약간 본격적으로 질문하시는 분인데 역할이 나뉘어 있다. 네, 몇 개 나뉘어 있는데 그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하시는 분이 먼저 그냥 들어가서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바로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2학년 때 생겨 보니까 소화제 반응 실험 하셨는데 이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소화제 반응 실험으로 거의 한 7분 중에 4분. 자, 그러면 우리 중앙대는 조금 딥하게 질문이 들어왔고 경희대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서류 기반 면접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정인 학생은 어떤 질문이 주로 경희대에선 들어왔어요? 저는 진짜 정말 일반적인 약간 이거를 답한다고 그렇게 막 크게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그냥 그런 이런 질문들. 진짜 그냥 그 정도 질문하고 끝. 자, 우리 경희대 면접 진행 방식은 좀 어땠어요? 아침에 일찍 다 불러가지고 몇십 명이 엄청 큰 강당 같은 약간 그런 데서 전 대기를 했거든요. 제가 중앙대는 좀 엄청 앞순서였는데 경희대는 거의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막 이래가지고 입장은 엄청 일찍 했는데 한 1시쯤 나왔던 것 같아요. 오래 기다려가지고. 일단 좀 길다. 네. 한 번에 부른다. 네. 몇 분 정도 진행했어요? 비슷하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7분? 7분 정도? 제가 처음에 지원 동기 얘기할 때 가톨릭을 보고 그다음에 중앙 보고 그다음에 경희대였잖아요. 그쵸. 이제 밖에서 대기하는 거랑 안에서 대기하는 거랑 온도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체온이 변하니까 머리가 횡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지원 동기를 말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에 지원한이라고 해야 되는데 설마 아닐 거야. 아니야, 잠깐만, 나 지금 불안하거든. 다들 불안하지 지금. 설마 뭐라는? 둘 다 기육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가톨 아니 경희대학교에 지원한 이렇게 말을 하고 멘탈이 터졌는데 경희대가 또 가번호가 한 7개에서 8자리 숫자였어요. 이걸 아직도 못 외워가지고 면접관 분들 앞에서 110, 410 이렇게 다 했었어요. 그래서 망했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냥 거의 다 절어가지고 저도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가톨릭대 면접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보통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한번 쭉 얘기해 준다면. 우선은 이제 가톨릭 대학교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 구분이 없이 거의 한 4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이제 계단식 강의실에서 다 같이 대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는 또 한 명씩 불러요. 한 명씩 불러가지고 이제 딱 앉았는데 거기 가톨릭 대학교는 타이머를 앞에다 그냥 저 볼 수 있게 해놔요. 7분이었는지 8분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시작하면 딱 그거가 되면서 이제 시간이 점점 내려가요. 자, 그럼 가톨릭대에서는 어떤 질문 받았어? 좀 특이했던 게 1학년이랑 2학년 때 인정직업과 인정결석이 있네요. 혹시 이거 왜 하신 건가요? 갑자기 그 질문이 처음부터 들어오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1학년 때만 얘기하고 2학년 때를 이제 말하려는 찰나 순간 끊으시더라고요. 다음 질문은 또 신기했어요. 1학년 때 봉사 시간 몇 시간, 2학년 때 봉사 시간 몇 시간? 약간 1대1대1 시간 비율로 하셨네요. 이거 혹시 의도하신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진짜 이런 것까지 물어봐 라는 생각을 들게 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진짜 궁금해하는 게 한번 본격적으로 우리 면접 준비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한준이는 혹시 제시문 기반 면접 준비 언제부터 했어? 저 연세대 같은 경우는 수능 이틀 뒤라는 걸 알게 돼서 그래도 일단 수능 먼저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수능 끝나고 딱 이틀 동안 준비했습니다. 이틀 동안 무엇을 했나요? 궁금하다.
수능 끝나자마자 한번 면접학원 찾으러 가볼까 하면서 검색을 하는데 마감이지. 다 마감인 거예요. 당연하지. 누가 그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음날 금요일에 학교에 가서 그렇게 모의 면접을 한번 진행했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스피킹 학원 가서 이게 그럼 그 다음 날에 그 다음날 이제 면접 당일이다 보니까 기출문제 딱 넣고 가방에 싸서 바로 신촌으로 출발. 그러니까 수능 준비를 우선 한 거고 네. 그다음에 별도로 제시문 기반 면접 대비 학원을 다닌 건 아니고 반면에 고대는 그래도 준비할 기간이 좀 길었잖아요. 고대는 한 2주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부랴부랴 학원을 알아봤는데 대면 학원 역시 마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줌으로 모의 면접 같은 거 해주고 기출 문제들 설명해주는 그런 학원 찾아봐서 등록하고 아 고대는 연대랑 약간 좀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걸 몸소 깨달아갔던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서류 기반 면접은 3일 전부터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편인데 두 분은 다 경험을 하셨으니까 언제 정도부터 준비를 하면 괜찮겠다. 저는 물론 수능 끝나고 그냥 당일만 쉬고 바로 면접 준비를 하긴 했지만 혹시 말주변 없는 분들은 그냥 수능 끝나고 바로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9월 말쯤에 대학생 과외 선생님 구하는 어플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선배님? 네, 그분한테 제 생기고 보고 면접 질문조 리스트 좀 뽑아주실 수 있냐.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9월 말에 그리고 이제 수능 다음날에 그 파일을 받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걸 채워가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봉사 시간도 사실 그 예상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있었어가지고 대단하다. 네, 그래서 그거 특이하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나왔구나 하고 진짜 짜잘한 것까지 준비 많이 해가시면 진짜 최고로 도움됩니다. 정윤 학생은 어떻게 봐요? 저도 한 수능 끝나고 며칠 좀 쉬다가 시작을 했고 2주 시간 중에 그 앞에 1주에 조금 자료 조사를 많이 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혼자 생기부 분석하고 준비하고 실질적인 모의 면접은 4, 5일 전부터 약간 이틀에 한 번씩 쌤들이랑 모의 면접 봤어요, 저는. 학교 선생님들이랑. 네네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그거 나만의 면접을 준비한 방법. 근데 이 방법이 좀 주요했었던 것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 하나씩만 얘기해 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면접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제시문 면접 기준에서는 백지에다 개념을 정리하는 것과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라는 게 제시문 면접에는 다 있어서 제시문 면접에 있는 질문들 다 한 번씩 풀어보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논술 문제도 몇 개를 풀어봤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려고 하진 않고 그냥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소재를 가지고 답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외우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중앙대학교에서 4분 동안 소화제 반응 실험을 말씀했다고 했는데 그 사소한 질문 중에 전부 다 그 꼬리 질문이 사소한 거에 질문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사소한 거 하나하나 시간이 나신다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제시문 기반 면접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준희의 방식이 정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건 주요 개념을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걸 잘 구조하는 것과 기출 문제를 푸는 것. 문제를 내는 추이가 좀 계속 매년 조금씩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비를 해도 항상 당황스러운 질문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본 개념에 충실해라. 반면에 서류 기반 면접은 이 생기부의 활동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 따라 솔직히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생기부의 이 활동을 정말 진정성 있게 꼭 제대로 해라. 서류 기반은 그게 시작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언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랑 중앙대랑 이어서 있었기 때문에 숙박까지 했어요. 근데 그게 면접 시즌이다 보니까 좀 괜찮은 데는 이미 다 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소 면접 일주일 전까지는 옷이랑 그리고 숙박 어디서 할지 다 예약을 미리 해놔라. 자, 정윤 학생은? 저는 이제 면접 갈 때 중요한 것은 자신감 그리고 준비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준비를 일단 많이 해가면 자신감이 저절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한 활동은 내가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설렁설렁 하지 말고 준비를 해가면은 면접장에서 내가 준비한 걸 믿고 자신감 있게 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드린 조언 같은 경우에는요. 그 해나 아니면 그 직전 해에서 어떤 큰 사건이 터지면 관련된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많이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할수록 자신감이 붙어서 덜 떨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저번에 학종의 신에 이어서 이번에 면접에서도 후배들을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해줄까 고민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얘기를 잘 전달해 주셔서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저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고려대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지내고 지금은 교육전문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김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섬학원에서 면접 관련된 컨설팅을 하고 있는 병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노이 면접을 해보면서 같이 한번 준비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루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소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신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3학년 한호연입니다. 수험번호 1번 학생 들어가실게요. 네, 들어오세요. 네, 앉으시면 됩니다. 앉으세요. 기다리면서 많이 긴장돼요? 아니요, 설렜어요. 설렜어요. 어이구. 오케이. 그럼 우리 편하게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왜 유아교육을 지원하는지 물어보겠죠? 한번 대답해봐요. 저는 유치원 교사란 모두의 특성을 고려한 그런 다양화된 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놀이지도라는 수업을 듣고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어서 저는 가천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지원하였습니다. 왜 체험 활동이 이 유아의 그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건지.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체험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다양한 감각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소근육도 발달시킬 수 있고 또 대근육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체험 수업이 저는 놀이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기부하고 자소서에 이런 걸 써놨어요. 유아는 작은 어린이다. 부모가 자녀를 자꾸 소유하려는 관점에 접근하는 것이 문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두 개를 연결해 지어서 한번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보시죠. 첫 번째 말 다시 한 번만. 유아는 작은 어른이다. 본인은 지금 자기소개서 앞에 써놓은 얘기. 사실 제가 살면서 느낀 게 부모가 자식을 소유화하는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한데요. 그렇게 되면 아이는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또 그게 아이들의 미래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자의 학교 생활에서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교육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지를 계속 베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계속 소통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걸 되게 싫어한다는 특성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친구가 뭔가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던지듯이 피드백을 주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 친구가 답지를 베끼는 건 전혀 볼 수 없었고 저는 그때 굉장히 뿌듯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유아교육과를 지원하려는 이유를 학교 수업과 연계해갖고 하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교육학 시간에 다양한 재료로 이제 전래 동요를 듣고 감상평을 이제 다양한 재료로 표현하는 그런 활동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는 놀이지도라는 놀이 수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천대학교에 있는 놀이지도라는 수업을 통해서 조금 더 전문 지식을 갖고 제가 유치원 교사가 되었을 때 더 그런 점들을 활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3학년 1학기 성적이 가장 좋아요. 어떤 계기가 있어요? 다른 반 학급 자치 회장 친구와 학습방을 열고 그 뒤에는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그때 영어의 해석을 물어본다거나 그렇게 해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자기주도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제 성적을 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아 인구가 준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 같아요? 유아의 인구가 추는 만큼 그 한 명 한 명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뚜렷한데 맞아요. 그 의지가 학교 공부하고 어떻게 발전이 됐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이 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놀이교육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지만 수업을 통하여 자기가 노력을 해보고 그러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탐구 노력한 부분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잘 드러나 있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 네. 조금 더 좋게 봤던 거는 그래도
유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잘 알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조금 더 좀 주고 싶어요. 2번 학생 들어가세요. 네,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대기실에서 어떤 기분이었어요? 무척 떨렸습니다. 마음 편하게 한번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세요. 왜 의상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지 지원 동기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중학교 때 소극적인 태도를 극복할 수 있던 거는 제가 옷을 좋아하는 열정이었는데요. 옷을 좋아하게 되면서 저를 외적으로 꾸밀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자신감을 얻게 되면서 이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율 동아리에서 제가 직접 좋아하는 브랜드의 대표님께 인터뷰를 하는 시간에 대표님께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옷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런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마음을 위해서 의상학과에 진학하고자 합니다. 동아리 활동 중에서 가장 의미를 둘 수 있었던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자율 동아리가 제일 인상에 남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쇼핑몰 운영을 나섰고 그 이후 이제 3학년 영어 독서 시간에 더 패션 비즈니스 매뉴얼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쇼핑몰을 운영할 때 부족했던 부분을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책 외에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이 있는지, 뭘 느꼈는지 말씀해 보시죠. 일단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던 책은 나이키 창립자인 필 나이트의 자서전인 슈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대한 창립자들도 이렇게 많은 실패들을 극복하면서 성장했다는 점에서 꿈을 향한 도전에 더 열정을 붙이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패션에 관련돼서 그 나라 또는 그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런 의류나 패션 경향으로 바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실 수 있나요? 혹시 생각을 해도 네? 답변을 해도 되나요? 네, 답변하세요. 오늘날에 있어서 저희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 예전의 유행으로 돌아가는 일명 Y2K 트렌드가 지금 현재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아마 10년 뒤에도 그러한 트렌드를 반영해서 다 그 과거에 있던 유행을 다시 재해석하는 트렌드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디지털 의료와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에 대해서 탐구했어요. 그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하고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제가 평소에 운동을 할 때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혹시 의료에도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구글과 리바이스의 협업이 이루어진 자켓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자켓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팔 쪽 부분에 이제 음악을 재생하거나 멈출 수 있는 부분이 탑재되어서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오 르네상스의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아니, 모릅니다. 1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한번 해보시죠. 저는 현재 저의 꿈을 향하여 저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오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많은 운동을 스스로 넘어왔고 위 대학에 진학하여 저만의 가장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등학교는 공부를 하는 곳이지 패션을 배우는 곳이 아닌데 너무 그쪽에 치우친 경향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전공 적합성은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삶의 가치관이랄까요? 이런 걸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친구 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말은 어느 정도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고등학생은 가치관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별로 없어. 대학을 가기 위한 모든 배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소위 일반 교양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그 패션을 하려면 패션만 알면 안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문화도 알아야 되고. 근데 아까 결정적인 거잖아. 네오 르네상스 전형인데 네오 르네상스 뭔 뜻인지 몰라. 그게 인문 정신이거든. 자, 수고했어요. 네. 선생님이 본 두 학생의 어떤 이 면접의 방향 그리고 서류에서 느끼는 점은
너무 유아교육을 하고 싶구나, 너무 의상과 패션을 공부하고 싶구나, 이거는 느껴졌어요. 그런데 너무 패션만, 너무 유아교육만, 그거보다는 유아교육을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과목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마찬가지로 패션에 필요한 수학과 영어, 국어, 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요게 조금 있었으면 어떨까. 우리가 갖고 있는 대학에서 배우고 싶은 분야를 얘기하는 관심도 중요하겠지만, 그 관심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고등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책을 읽고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런 꿈을 만들어 갔는지, 그 점을 조금 더 중요하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학생 다 이제 전공에 대한 열의는 알겠다는 거죠. 그러나 전공에 대한 부분을 고등학교는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직업을 결정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 아니에요. 하나의 디자인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생활 양식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시간에는 이런 거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디자인을 생각하게 됐고, 과학 시간에 무슨 원리를 통해서 디자인할 때도 이걸 적용할 수 있겠다. 그런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높은 평가를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약간 취업 면접이 돼버려요. 잘못하면. 과목들에서 이것들이 유아교육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학과 공부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그것들을 어릴 때부터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전개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 정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두 친구 모두 면접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혹시 생각을 하고 질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는 건 좋은데 내가 떠오르는 대로 바로 준비해서 대답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 찬스자를 지금 생각할 시간 주세요 이건데, 가능하면 한 번만 쓰는 거예요. 3번 정도 되면 이건 뭐지? 이런 느낌 들거든. 두 학생 모두 전공 계열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단점을 보완하는 것보다는 장점을 더 드러내라.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 내가 앞으로 이런 질문이 나오면 난 이렇게 대답해야겠다, 이런 그 그림을 하나 그려놓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모의 면접을 바탕으로 실제 면접에선 아주 좋은 면접을 하고 좋은 평가를 받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면접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길었던 것 같은데 최선의 답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면접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생각이 막연히 안 나도록 그런 경험을 먼저 할 수 있어서 다음에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면접에 대한 전체적인 구도, 내용, 과정, 지표들을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곡고등학교 3학년 노수민입니다. 수험번호 1번 학생 들어가실게요. 네,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오셔서 앉으세요. 긴장 풀고 시작해 볼게요. 왜 수학교육과를 지원하려고 하시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학교육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저는 학생들에게 수학 흥미를 이끌어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때 스터디 활동을 하면서 수학 개념을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문제 풀이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수학에 대한 흥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강점인 리더십과 소통 능력을 발휘하여 제가 친구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었고 그 친구와 수학에 이끌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교육과에 지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시죠. 저는 학교에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학교 같은 경우 선생님과 다수의 학생들이 수업을 하다 보니 한 학생 한 학생을 잘 챙기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학생마다 무엇을 문제고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내 동아리 활동 중에서 장기 프로젝트 활동을 한 게 있어요. 그 장기 프로젝트 활동이 어떤 활동이었는지, 그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저희가 미래교실 만들기라는 장기 프로젝트를 하였는데 학생들이 많이 소극적으로 하여 이제 진행하는데 가장 큰 무리가 있었는데 무엇이 더 중요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장기 프로젝트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원자가 생각하기에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것 같아요? 수학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두 개 모두 다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교육과를 지망하여 학생들에게 장점에 대해 많이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면접 사항을 함수 관계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독서와 토론 활동을 통해서 과학적 혹은 수학적 소양을 키우는데 가장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책이 있다면 그 책과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저는 이런 수학은 처음이야라는 책이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개념부터 이 도형이 어떻게 이 점과 선과 면에 어떻게 이루는지까지 나오는 책이어서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학생이 미적분이나 상용로그 개념을 많이 배우고 그걸 적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물이나 사회 현상을 보고서 수학적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 봤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어떤 사물 같은 걸 봤을 때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먼저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그 수학적 개념은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 물체가 생겨났고 지탱할 수 있는지를 많이 알아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관심을 또 표명을 하셨는데 빅데이터 분야를 수학과 결합했을 때 지원자의 학습 그 어떤 계획 이런 부분을 연결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 기까지는 생각을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는데 놓친 말이 있으면 범인에서 한번 해보시죠. 저는 수학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학생들보다 좀 더 수학교육과에 가고 싶은 열정이 있고 남다른 패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꼭 수학교육과에 지원하게 돼서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좀 더 수학에 대해 흥미를 이끌어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떤가요? 아이가 의지는 충분한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본인이 한 활동에 대해서 일부는 좀 파악을 덜하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한 학교별로 요강을 보면 면접에 대한 설명이 남아 있어요. 5단계 혹은 10단계 정도로 평가를 하는 걸로 대부분의 대학이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 파트에서는 입시라는 상황에서 인사하는 태도, 손동작, 표정 이런 부분들 많이 체크하고요. 학업 역량은 성적의 추이 같은 거, 발전 가능성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수학 개념이 있으면 그것을 추가적으로 확장한 노력들을 했는지 그걸 많이 봅니다. 그런데 동점자가 나왔을 때는 1순위를 면접 전선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목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강인이라고 하고요. 2번 학생 네, 들어서요. 안녕하십니까. 네, 편히 앉으세요. 네. 자,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이 왜 수학교육과를 지원하고자 하는지 지원 동기를 말씀해 보시죠. 처음에 수학교육과로 진학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이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을 항상 가르쳐주는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해왔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학을 제가 지금까지 해온 활동을 앞으로도 쭉 해오고 싶은 생각에 수학교육과로서의 진학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못 해봤던 봉사활동 중에서 내가 대학에 가서 이건 꼭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저는 일단 크게 2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해외 의료 봉사를 나가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봉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잠깐 동안 의료 계열로의 진학을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가서 그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고 싶고, 두 번째로 교육 관련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 한번 노력해보고 싶다는 점에서 이 두 봉사를 꼽았습니다. 구직자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매칭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봤다고 그랬어요. 네. 어떤 수학적 알고리즘을 활용했는지 지원자의 경험을 한번 말해보세요. 그 구직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들었을 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매칭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고요. 여기서 저는 벡터의 내적을 이용했습니다. 그 방법을 이용해서 최적의 매칭 시스템을 고안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독서 활동은 무엇이고 그 독서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는 1학년 때 읽었던 책이 넛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넛지는 행동경제학 책으로서 그 사례를 제시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저는 학생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하고 저의 생각을 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에 책에서 얘기해준 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1학년 1학기보다 성적이 보니까 꾸준히 상승해서 3학년 1학기가 제일 좋은데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말씀해 보시죠. 제 단점은 적응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저는 온라인 수업으로 3개월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고등학교 생활과의 괴리를 느꼈고, 상대적으로 학업보다는 제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시간을 더 할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업 성적이 만족스럽게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원자는 수학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수학 문제풀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수학 문제 푸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2학년 2학기 때 많은 수학 과목을 들어보면서 수학적으로 생각하고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는 과정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미적분을 배우는 이유라는 탐구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미적분을 배우는 이유가 뭐고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우선 미분과 적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새로운 수학적 개념, 함수를 알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학에서 제일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리에서 미분과 적분을 통해 우리가 모르는 전류의 속도라든가 전압의 크기 등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변화율로 나타냄으로써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화학에서도 반응률, 반응 속도와 관련해서 시간에 대한 변화율로 표현함으로써 이것을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과학에서도 변화율을 확인해 봄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구과학에서도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이라든가 또 그 전에는 어땠을 것이다라는 예측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이 미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혹시 우리 면접하면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놓친 게 있으면 한 20, 30초 범위 내에서 마무리하시죠. 저는 남들과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고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성균관대 수학교육과에 꼭 진학해서 이런 제 능력을 여러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고, 교육계에서 저의 영향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준비를 많이 했죠? 예, 아주 미적분을 물화생지에 전부 적용을 해서 설명하는 부분은 매우 우수해 보이고요. 굉장히 많은 이제 수학적 활동을 했는데 구체성이 좀 떨어진 게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고생했어요. 네. 자, 일단은 우리가 면접을 준비하기 위한 한번 총평을 해볼게요. 우리 수민 학생은 다 잘했는데 자기소개서가 없는 학교를 지원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들어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강인이도 마찬가지로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에도 구체적 사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례를 제대로 들지 못하는 것, 그리고 수학에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게 된 계기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친구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수학교육과를 지원한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 수민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기부와 관련돼서 상용 로봇 또 물리학과 수학의 연관성 이런 부분들 활동이 상당히 많이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현실적으로 수학을 어디에 사용했냐 적용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잘 안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생기부의 진정성을 의심받음으로써 실전이라면 감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와 같이 자기가 한 활동에 대해서는 사례 1, 사례 2까지 저는 2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되게 긴장을 해서 보통 하나도 제대로 말을 못 하잖아. 그런데 이 관련해서 2개를 임팩트하게 딱 정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자기소개서를 안 쓰는 친구들은 자기소개서 쓰는 느낌으로 지원 동기를 쓰라고 그러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서너 줄씩 이렇게 스크립트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점은 부정적인 데다 못했다 혹은 잘 모른다 이런 표현보다는 뭐 또 다른 방법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거의 모든 답변이 같습니다로 끝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활동하는 건 같습니다가 아니잖아. 입니다, 했습니다지. 어떤 판단을 물어보는 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가 차라리 나아. 강인이와 관련해서는요, 전공과 연관된 과목들 굉장히 세세하게 그 사례를 들으면서 자신의 활동을 표현한 점이 가장 좋아 보였고요.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게 그 의료봉사의 내용이 있는 걸 보면 왠지 얘가 또 의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줄 수가 있어요. 또 고1 때까지 의대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굳이 하지 말고요. 교육봉사만 얘기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봐요. 많이 긴장하고 많이 떨리고 그랬겠지만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현장에 가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아주 고생이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모의 면접을 통해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혼자 연습할 때 면접 감각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것 같습니다. 직접 얘기해 본 게 일단 제일 큰 경험이 될 것 같고,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가는 것이 다른 면접 질문들과 연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